마키아벨리는 피렌체에서 1469년 출생하여 1527년 사망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역사가, 외교관, 정치인, 작가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15세기 역사가 겸 정치인의 명언은 21세기에도 큰 감동을 주는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여기에는 마키아벨리의 정열적인 사상과 통찰력이 돋보이는 명언들을 모은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주요 저작인 군주론 일 프린치피와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강론 디스코르시 소프라라 프리마 데카 디 티토 리비오에서 특히 군주와 정치에 관련된 인상적이고 감탄할 만한 문장들을 발췌하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 편집자가 때때로 짧은 설명을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발췌 명언들은 주제별로 6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적당히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키아벨리의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힘찹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이나 정치 본질을 꿰뚫고 에둘러 가지 않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의 문장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키아벨리의 독특한 현실주의적인 관점은 과거 역사조차 생생한 현실처럼 조망하면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이루는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독자는 마키아벨리의 명언을 음미하면서 그의 생각에 많이 공감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며 정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해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첫째, 정체에 관하여. 군주정은 쉽게 참주정으로 변하고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무정부 상태로 변질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2장. 마키아벨리는 정부 형태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눕니다. 그는 군주론에서는 군주정의 장점을, 그리고 로마사 강론에서는 민주정의 장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정부 형태는 국가가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민중이 권력을 잡으면 변하기 쉽고 변덕스러우며 배은망덕하다는 일반적인 의견과는 달리 나는 그러한 결점은 민중뿐만 아니라 개별 군주들에게도 있다고 확신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58장. 신중함과 안정감에 대해 말하자면 민중이 군주보다 더 신중하고 안정감 있으며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한다. 즉 민중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라고 전해 내려온 이유가 없지 않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58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변덕스러움은 민중이나 군주 모두에게 있는 인간 본성이나 민중의 신중함과 안정감은 군주제에 비해 민주제의 장점입니다. 방탕한 군주는 국민의 증오를 사게 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에서 잔혹행위에 의존하게 되어 참주 정치가 된다. 로마사 강론 제한권 제2장. 둘째, 군주가 갖춰야 할 기질에 관하여. 군주에게는 반인반수의 양면 기질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한 면이 없으면 군주는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군주는 야수의 성질이 있어야 하는데 특히 여우와 사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함정을 알아채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물리치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군주론 18장. 여우의 기질을 가진 군주가 가장 큰 번영을 누렸다. 군주는 여우의 기질로 교묘하게 위장하고 위선자와 기만자가 되어야 한다. 군주론 18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심을 겸비해야 하는데 여기서 여우의 기질은 국익을 위해서 특히 전쟁이나 외교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군주는 인간의 여러 가지 장점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갖춘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다. 군주론 18장. 군주는 사람들이 군주를 성실하고 신의가 두텁고 언행이 일치하고 인정이 많고 신앙심에 가득 찬 인물이라고 생각하도록 신경 써야 한다. 군주론 18장. 군주는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연약하고 무기력하며 또 결단력이 없어 보일 때 경멸을 받게 된다. 군주론 19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우선 군주는 좋은 기질과 많은 장점으로 외양을 꾸며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보존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선인도 악인도 될 줄 알아야 한다. 군주론 15장. 군주는 특히 새로운 군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의도 저버릴 줄 알아야 하며 자비심을 버리고 인간미를 잃고 반종교적인 행동도 때때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즉 국민에게 선한 인간으로만 통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군주는 운명의 변화, 사태의 변천에 따라 자유자재로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 군주론 18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때로 군주는 현실 정치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본성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남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자기 재산의 손실보다 부모의 죽음을 더 빨리 잊기 때문이다. 군주론 17장. 인간의 본성은 허영심이 많아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고 자기의 이익 추구에 대해서는 끝이 없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29장.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도 사랑하는 자를 더 쉽게 배반한다. 그 이유는 원래 인간이 사악하여 자신의 이익이 되는 기회 앞에서는 의리 같은 것을 서슴없이 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처형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인간은 결코 그를 배신할 수 없다. 군주론 17장. 사람들은 대체로 인간의 내면보다는 외양으로 인간을 판단한다. 군주론 18장. 인간이란 지극히 단순하므로 목전의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인다. 그래서 속이려고 하면 인간은 얼마든지 속게 마련이다. 군주론 18장. 군중은 종종 군주의 결정을 비난하는데 대담하고 큰 소리를 치지만 정작 자신들의 앞에 처벌을 직면하게 되면 서로 불신하고 군주에게 복종을 서두른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57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부하뇌동하고 지리멸렬하는 대중의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에 소극적으로 대하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집권층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오랜 경험으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새로운 것을 믿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다. 군주론 6장. 넷째, 군주의 통치 방법에 관하여 군주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만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군주는 어쨌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면 그의 수단은 명예롭고 훌륭한 것으로 칭송받는다. 군주론 18장.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왕국이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저지른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절대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그 행위가 비난받을지라도 행위의 결과가 행위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로물루스의 경우처럼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는 항상 수단을 정당화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9장. 군주가 만약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원래 은혜도 모르고 변덕이 심하며 위선자요 몸을 아끼고 무력에 탐욕스럽기 때문이다. 군주론 17장. 군주가 국민을 다스리는 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을 칭찬하든지 혹은 제거해버리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사소한 모욕에 보복하지만 큰 피해에는 보복의 엄두도 못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복수가 뒤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주론 3장. 이렇게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가져야 할 조건 중에 추상 같은 엄격성과 잔인성을 강조합니다. 무기를 든 예언자들은 정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예언자들은 패망했다. 이런 결과는 대중의 천성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대중을 설득하기는 쉽다. 하지만 대중을 설득된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들이 군주를 더 믿지 않고 말로써 안 될 때는 무력으로서 믿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군주론 6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는 말보다는 실질적인 힘으로써 국민을 통치한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제도 개혁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쉽게 파악된 결함들은 쉽게 바로 잡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수단으로 바로 잡기가 충분치 않으므로 폭력이나 군대와 같은 특별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18장. 지속적인 처벌과 폭력에 의하여 신하와 국민을 항상 경계하고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군주나 공화국에 얼마나 해로운가를 우리는 알게 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45장. 정복자 군주는 권력을 찬탈한 후 참혹한 가해 행위를 매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민심을 수습하고 은혜를 베푸는 듯하여 민심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주론 8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군주가 잔혹하면 국민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지만 그 잔혹행위는 짧게 한 번만 하고 오히려 국민이 군주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군주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국민이 저지른 잘못들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잘못들은 전적으로 군주 자신의 나태나 유사한 결함에 의한 악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로마사 강론 제3권 29장. 마키아벨리는 국민의 범죄가 통치자 군주의 사악한 태도를 모방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군주의 잘못된 통치 행태를 비판합니다. 군주를 알려면 군주 주변의 장관들을 관찰하면 된다. 장관들이 능력 있고 충성심이 있다면 군주가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군주가 그들의 실력을 알아보고 그들의 충성을 얻었기 때문이다. 군주론 22장. 간신들의 아부를 물리치려면 군주는 강류가 진실을 말해도 절대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군주에게 진실을 말하는 순간 군주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게 된다. 군주는 현자들을 기용하여 그들에게만 군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군주론 23장. 신하들에 대해선 한번 내린 결단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군주를 감히 속이거나 농락할 수 없다는 생각을 신하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군주론 19장. 다섯째, 국민의 증오와 우호에 관하여 군주는 우선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안 될 경우 적어도 가장 강력한 집단의 증오를 피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군주론 19장. 군주는 무엇보다도 경멸과 증오를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군주론 16장.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증오를 피해야 한다. 군주론 17장. 도시의 요새화가 잘 되어 있고 국민의 증오도 받지 않는 군주를 공략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군주론 10장. 나라를 잃은 이탈리아 군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적인 단점을 알게 된다. 즉 첫째는 군사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었던 점이고 둘째는 국민의 증오를 샀든가 혹은 국민과 우호적이었다면 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점이다. 군주론 24장. 군주는 국민을 자신에게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경에 처했을 때 군주는 안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군주론 9장. 현명한 군주는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국민이 국가와 군주를 필요로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군주는 국민이 항상 군주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군주론 9장. 민중을 친구로 삼고 귀족을 적으로 삼는 참주들이 귀족을 친구로 삼고 민중을 적으로 삼는 참주들보다 권력을 더 확고하게 유지한다. 로마사 강론 제1권 제40장. 여섯째, 군사, 동맹 외교에 관하여 어느 강력한 외부 세력이 침입하면 약소국들은 그때까지 자신들을 억누르던 강자에 대한 원한으로 금세 새로운 외부 세력과 연합하게 된다. 그래서 강한 자에게 붙는 심리를 가진 약소국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군주론 3장.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로마처럼 나라가 강해야 주변국들과 진정한 동맹을 맺을 수 있고 돈을 주고 동맹을 맺는 국가는 약소국가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결코 돈으로 도시를 얻은 적이 없고 돈으로 평화를 산 적도 없었으며 언제나 그들의 군사적 힘을 믿었다. 로마사 강론 제2권 제30장. 지원군은 이를 요청한 군주에게 반드시 해를 끼치는데 그 이유는 군주가 전투에 지면 아주 멸망하며 이겨도 지원군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군주론 13장. 나는 훌륭한 군대는 국가의 기초라고 말했으며 이것이 없으면 훌륭한 법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훌륭해도 아무 소용없다. 로마사 강론 제3권 제31장.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많은 병사를 지휘할 때에는 잔인하다는 악평 따위를 무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주론 17장. 부하 병사들의 눈에는 몇 가지 다른 능력과 아울러 극도의 잔인성을 갖춘 지휘관이 항상 존경스럽고 두려운 인물로 비친다. 군주론 17장. 군주가 나라를 보존하려면 때때로 선하지 못한 일도 해야 한다. 국민이나 병사 혹은 귀족 집단이 부패해 있을 때 군주는 군주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 선행은 군주에게 해가 된다. 군주론 19장. 군주가 국외 세력보다 자국민을 더 두려워하면 요새를 구축해야 하고 반대로 자국민보다 외세를 더 두려워하면 요새를 구축하지 말아야 한다. 군주론 19장. 군주는 전쟁 시 적과 자기 편을 명시할 때, 즉 자신의 지지 혹은 적대 감정을 주저없이 밝힐 때 커다란 존경을 받는다. 이러한 태도는 중립적인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승리자가 두려워할 만한 존재일 경우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면 승자에게 괴멸당할 염려가 있다. 이는 패자 쪽에서도 좋아하고 만족할 만한 일이다. 군주론 21장 일곱째, 운명에 관하여. 인간은 운명이 짜놓은 대로 가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로 결코 실망해선 안 된다. 로마사 강론 제2권 제29장. 운명의 여신은 여성이므로 그녀를 정복하려면 때리고 난폭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군주론 25장. 이상과 같이 마키아벨리의 명언집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